돈 없으면 수입차가 정배다라는 말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셀토스 가격에 살 수 있는 역대급 덩치의 수입 하이브리드 SUV가 한국 상륙을 선언했습니다. 전장 4,775, 전폭 1,890, 축거 2,765, 소렌토 턱밑까지 추격하는 광활한 체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통째로 얹은 수입 SUV BYD 라이언 6 DMI입니다. 그런데 시작 예상 가격이 국산 소형 SUV나 준중형 하부 깡통값인 3,750만 원 안팎으로 책정하려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요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상위 트림의 옵션 몇 개 끄적거리다 보면 4천만 원 선 가볍게 넘어가는 거 보고 헛웃음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지갑 들고 무조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가격표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한 가지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최신 오션룩 디자인이라 완전히 새 차처럼 보이지만 한국형 C라이언 6 DMI의 파워트레인 사양은 중국에서 막 밀고 있는 최신 롱레인지 사양과는 엄연한 데이터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중국 현지 최신 2026년형 C라이언 06은 최대 310km급 전기 주행거리에 총 주행거리 1845km를 자랑하는 초최신 사양인데 한국형은 배터리 18.3kW시에 EV 모두 70km 사양으로 조율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성비라고 찬양하기 전에 이 숨겨진 재원의 차이를 냉정하게 알고 지갑 단속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껍데기만 바꾼 스펙 격차의 실체와 계약서 쓰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술적 현실까지 싹 다 증명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챕터 하나, 이슈 핵심 정리, 결론부터 숫자로 때려밟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BYD 라이언 6 DMI의 국내 출시는 단순한 중국 브랜드의 진입을 넘어 현대 기아차가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준중형, 중형 SUV 시장의 마케팅 앵커링을 밑바닥부터 파괴하는 수싸움입니다. 스포티지 사러 갔다가 소렌토만 한 차를 3천만 원대에 준다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오토랩을 보시는 형님들만큼은 철저하게 냉정해져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 풀린 국내 공식 자료 기준, 이 차는 1.5리터 가솔린 엔진의 18.3kWh 배터리 기반의 PHEV 이사양으로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이미 연비 효율과 주행거리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초최신 5세대 시스템 DMI 5.0이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겉은 최신 오션룩 보디를 둘렀지만 소갈맹이 재원은 철저하게 한국 시장 맞춤형으로 보수적인 세팅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와, 무조건 싸다 하고 계약서 쓰기 전에 이 숨겨진 재원의 차이가 과연 3,750만 원이라는 가격표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구조인지 오토랩이 현미경 분석으로 하나하나 발가벗겨 드리겠습니다. 챕터 2, 외관 디자인 상세 분석. 전면부를 보면 한 번에 눈이 갑니다. 예전에 그 조잡하고 촌스럽던 가로형 크롬 스트라이프 구형 그릴 냄새는 완벽하게 세탁했습니다. 바다의 역동성을 담았다는 오션 에스테틱 패밀리룩을 적용했는데 이 날카롭게 찢어진 U자형 LED 헤드램프 라인을 보십시오. 주간주행 등이 차체 양끝으로 아주 얇고 미끈하게 뻗어나가서 차를 실제 재원보다 훨씬 넓고 낮게 확 깔려 보이게 만드는 기가 막힌 시각적 타격감을 줍니다. 그 아래로 보디 컬러와 일체감 있게 매칭되는 가로형 에어벤트 그릴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정면에서 마주쳤을 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다부진 위압감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범퍼 하단에는 두툼하고 단단한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덮어놔서 어디서나 막 달려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아주 맛깔나게 냈고요. 경쟁 모델인 투싼의 파라메트릭 그릴이 화려하긴 하지만 다소 번잡스럽다면 C라이언 6는 굵직하고 정제된 볼드한 전면부 인상이 기깔납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옆모습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전장 4,775, 전폭 1,890, 전고 1,670, 축거 2,765. 준중형인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확실히 크고 중형인 소렌토 턱밑까지 사정없이 추격하는 덩치감입니다. 그런데도 뒤로 갈수록 날렵하게 뚝 떨어지는 역동적인 쿠페형 지붕선을 가졌습니다. 앞뒤 바퀴 오버행을 타이트하게 꽉 조이고 휠베이스를 최대한 길게 빼놔서 박시한 SUV 특유의 둔탁한 느낌 없이 금방이라도 총알처럼 튀어나갈 듯한 스포티한 비율을 완성했습니다. 창문 벨트 라인을 위로 한껏 끌어올려 차체가 장갑차처럼 두껍고 든든해 보이는 맛이 일품인데 로커 패널을 따라 흐르는 직선의 캐릭터 라인이 아주 날렵한 조형미를 뽐냅니다. 여기에 투톤 커팅이 들어간 대구경 19인치 알로이 휠이 딱 장착되는 순간 내 안의 흑마룡을 깨우기에 충분한 상남자 어깨와 도시 친화적인 비율까지 완벽하게 완성해버립니다. 그리고 뒷모습, 여기서 디자인의 정점을 찍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수평형 풀 와이드 LED 테일 램프를 적용했는데 그냥 일자로 쭉 그어놓은 뻔한 라인이 아닙니다. 안쪽에 빗살 무늬처럼 떨어지는 물방울 그래픽 패턴을 아주 촘촘하게 박아놓았어요. 야간에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보석이 반짝이는 것 같은 정교한 입체감을 줍니다. 트렁크 게이트 각도는 수직에 가깝게 바짝 세워 터프함을 강조했고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머플러 팁을 깔끔하게 지원해서 전기차 기반의 하이테크한 냄새를 풀풀 풍기죠.
전체적인 외관 마감 수준이나 단차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합니다. 평소 뻔하고 지루한 국산 박스형 SUV 디자인에 질리셨던 30-40대 형님들이라면 이 차의 섹시미가 돋보이는 뒤태는 100% 이거다 싶으실 겁니다. 다만 화려함보다 무난하고 점잖은 인상을 원하는 중장년층 형님들에게는 전면부의 파격적인 선들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한 인상의 중국산 브랜드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 중고차 시장에 나갔을 때 호불호가 갈려 감가상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계약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챕터 셋. 실내 디자인과 사용성. 문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겉모습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하극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가성비 차라고 하면 실내에 싼 티, 나는 플라스틱 떡칠해놓고 원가 절감한 티 팍팍 내기 마련인데, 시라이언6는 손이 닿는 대시보드, 도어 트림, 센터 콘솔까지 아주 푹신푹신한 가죽 소재와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빈틈없이 감싸놨습니다. 마감 퀄리티만 놓고 보면 5천만 원 훌쩍 넘어가는 국산 프리미엄 SUV 멱살을 잡고 흔들 수준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시선을 강탈하는 게 중앙에 밝힌 15.6인치 초대형 스크린입니다. 태블릿 PC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해상도인데, 다만 한국 출시 사양은 단가 조율과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가로 세로로 회전하는 모터 방식이 빠진 고정식 터치 스크린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잉 돌리는 재미는 빠졌을지 몰라도 워낙 대화면이라 내비게이션 시인성이 극대화되고 UI 반응 속도도 스마트폰 만지는 것처럼 아주 빠릿빠릿합니다. 화면 안에 버튼 다 때려 넣어서 운전할 때 불편한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행히 운전자가 주행 중 직관적으로 조작해야 하는 에어컨 공조 버튼이나 볼륨 조절, 다이얼,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같은 필수 기능들은 센터 콘솔 하단에 크리스탈 형태의 묵직한 물리 토글 버튼으로 예쁘게 싹 다 빼놨습니다. 보지 않고 손 감각만으로 툭툭 내리고 올릴 수 있어서 오작동 위험 없이 아주 기깔납니다. 스티어링 휠 형태와 버튼 배치도 깔끔하죠. 가장 형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열 거주성은 어떨까요? 휠베이스가 무려 2765mm나 되다 보니 뒷좌석 무릎 공간이 그랜저 뺨칠 정도로 광활하게 빠집니다. 게다가 이 열바닥이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배치한 플랫폼 기반이라 센터 터널턱 없이 아주 평평합니다. 뒷좌석 각도 조절되는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넉넉하게 넘어가니까 부모님 모시고 장거리 여행 갈 때 허리 베길 일 전혀 없죠. 가죽 시트 착좌감도 안락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425리터 수준으로 차체 덩치 대비 아주 광활한 편은 아닙니다만, 뒷좌석을 폴딩하면 1440리터까지 확장되며 평탄화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얇은 매트 하나만 깔면 아이들과 기분 좋게 뒹굴며 차박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유모차나 캠핑박스 상하차 시간 단축하기에도 딱 좋은 구조입니다. 챕터 넷. 파워트레인 심층 분석.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이자 제조사의 실체를 수치로 발가벗기는 구간입니다. 눈 크게 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중국 현지의 5세대 DM 시스템과 한국형 사양의 그 지독한 기술 격차의 실체가 무엇인지 공학적 메커니즘으로 쪼개드립니다. 중국 본토에서 무서운 속도로 보급 중인 5세대 DM 시스템 DMI 5.0은 내연기관 역사상 유례가 없는 46.06%라는 극단적인 엔진 열효율을 달성한 플랫폼입니다. 압축비를 16대1까지 무식하게 끌어올리고 고압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에 전동화 워터펌프까지 때려박아서 기름을 그야말로 안개처럼 태우는 괴물 엔진이죠. 여기에 이 HS 전동 구동 모터 자체의 효율을 92%까지 올려서 저전력 상태에서도 100km당 딱 2.9리터, 리터당 무려 34.4km라는 말도 안 되는 연비를 뽑아내며 배터리와 모터, 엔진을 지능형 AI 제어로 배분합니다. 스타터 배터리조차 납산을 버리고 12V 인산철을 넣어 차 수명과 맞췄습니다. 이 미친 플랫폼을 얹은 중국 내수용 최신형 모델들은 CLTC 기준 순수 전기 주행거리만 최대 310km를 달리고 가솔린 연료 탱크까지 꽉 채우면 총 주행거리가 1845km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시라이언6의 알맹이는 무엇이냐? 1.5리터 가솔린 엔진에 150kW급 전륜 모터가 결합된 사양입니다. 제로백 8.5초로 밀어붙이는 펀치력 자체는 준수하고 모터 중심의 주행 질감도 전기차처럼 매끄럽지만 배터리 용량은 18.3kWh에 머무르며 국내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순수 EV 주행거리는 70km 수준으로 묶여 들어옵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2km 수준이죠. 즉, 중국 현지형들은 리터당 30km가 넘는 효율로 1800km 이상을 달리는 5세대 초최신 기술을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사양은 눈에 안 보이는 파워트레인, 부품 등급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철저하게 보수적인 이전 세대 사양에 앵커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이 날렵한 최신 오션룩 디자인이라고 해서 와, 무조건 최신형 가성비 차가 들어온다 하고 빨아주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독한 기술 격차와 연비 효율의 실체를 숫자로 정확히 대조해보고 지갑 단속을 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챕터 5. 핵심 기능 및 첨단 장비. 이 차에 들어간 첨단 장비들도 이름만 화려한 껍데기인지 실제 주행에서 돈값을 하는 장비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꽤 정교합니다. 명절 정체 구간에서 가다서기를 알아서 반복해주니 오른쪽 발목 피로는 확실히 덜어주고요.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화질이 쨍해서 주차할 때 긁을 걱정은 덜어줍니다. 실사용 가치가 가장 큰 건 역시 V12 Vehicle2 로드 기능입니다. 차체 하부의 대용량 배터리 전력을 220V 콘센트로 뽑아 쓰는 장치인데 주말 노지 캠핑장 가서 전기 그릴로 고기를 굽고 여름에 이동식 에어컨을 하루 종일 돌려도 배터리가 넉넉하게 버텨줍니다. 국산 준중형 SUV에서 이 정도 첨단 사양과 V12 기능을 옵션으로 다 넣으려면 최소 200만 원 이상의 패키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시라이언 6는 기본 사양부터 아낌없이 누릴 수 있으니 실질적인 기능적 가치만큼은 확실하게 돈값을 하는 장비가 맞습니다. 챕터 6. 가격과 트림 분석. 실구매자 형님들의 지갑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결국 가격표입니다. 현재 업계와 현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국내 공식 시작 가격은 3,750만 원 안팎입니다만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유동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3,750만 원이라는 가격 앵커링이 무서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즘 현대기아 영업소 가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상위 트림에 쓸만한 옵션 몇 개 끄적거리다 보면 4천만 원 선 가볍게 넘어가는 게 현실이니까요. 국산 준중형 하부 살 돈으로 소렌토급 덩치에 대용량 배터리를 얹은 수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손에 쥔다는 것 자체는 원가 절감을 감안하더라도 상품성 하나만큼은 넘사벽인 게 팩트입니다. 파워트레인 선택에 따른 단가 차이나 세제 혜택 조건까지 계산해보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프로모션까지 대거 쏟아낼 기세라 이 차값에 이 사양은 실화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챕터 7. 원가 수싸움, 폭로와 수치, 격차 참교육.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형님들, 겉모습이 최신 오션룩 디자인이라고 벌써부터 헤헤거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왜 지갑 단속부터 하라고 멱살을 잡았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중국 현지 빌리빌리 원본 데이터 보십시오. 압축비를 무려 16대1까지 무식하게 쥐어짜고 엔진 열효율 46.06%를 달성해버린 녀석입니다. 무거운 납산 배터리는 아예 갖다 버리고 가벼운 12V 인산철 배터리를 박아버린 진짜 초최신 5세대 시스템 DMI 5.0이죠. 중국 형들은 저 무서운 기술로 저전력 빵꾸 상태에서도 리터당 34.4km를 찍으면서 기름 냄새만 맡고 주행거리 1845km를 조지고 다닙니다. 더 소름 돋는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미친 5세대 최신 기술을 때려 넣은 동급 SUV, 이 모델의 중국 현지 시작 가격이 고작 2,400만 원대입니다. 2천만 원 중반이면 저 괴물 같은 스펙의 비닐을 뜯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 한국형은 어떻습니까? 2,400만 원대면 살 수 있는 5세대 최신형 알맹이 대신 배터리 18.3kWh에 묶여서 EV 주행거리 딱 70km짜리 보수적인 구형 재원을 달고 무려 3,750만 원이라는 가격표로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2년 뒤에나 최신형이 한국에 출시될 거라는 뻔한 소리는 치우겠습니다. 핵심은 제조사의 철저한 원가 수싸움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의 현미경 같은 배출가스 인증과 배터리 안전성 교차 검증을 저 새로운 5세대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다시 받으려면 수십억 원의 비용과 어마어마한 시간이 강제로 발려나갑니다. 즉 3,750만 원이라는 그 파격적인 앵커링 가격을 사수하려면 애초에 이미 글로벌 수출로 단가가 낮아지고 인증이 수월한 기존 사양 파워트레인을 조합해 한국에 던지는 게 제조사 입장에선 완벽한 마진 방어의 정배였던 겁니다. 한국 시장을 철저하게 재고 처리와 수익성, 테스트용 징검다리로 썼다는 지독한 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차는 3,750만 원이라는 가격 대비 소렌토급 덩치와 V12 실용성은 분명 가성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엔진 열효율과 모터 제어 시스템에서 중국 초최신 사양과 뼈아픈 수치 격차가 나는 걸 알고도 그래도 이 가격표면 내 출퇴근 주유비 통증은 완벽하게 치료된다고 스스로 납득하는 실속파 형들만 계약서에 도장 찍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스펙 격차 때문에 억울하고 배가 아파서 밤잠 설치실 것 같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늘 당장 기아차 대리점으로 직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100번 이롭습니다. 오토랩의 결론 3가지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이 차의 핵심 강점은 국산 소형 SUV 깡통 살돈으로 수입 중형급 체급과 출퇴근 기름값 0원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미친 가성비입니다. 둘째, 반드시 확인할 약점은 중국 현지 초최신 5세대 시스템 스펙과는 엄연히 원가와 기술적 효율 격차가 존재하는 한국형 전용 재원이라는 팩트입니다. 셋째, 오토랩의 최종 판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최신 기술 격차보다 내 통장에서 나가는 당장의 주유비 지출을 막는 게 최우선인 실속파 가장 형님들이라면 이 차가 주는 금전적 이익은 훌륭한 선택이 될 거라 봅니다. 여러분은 이 차,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오토랩은 다음 영상에서도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